과학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일상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들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과학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리 기자가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지금 유튜브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저 미녀 기자는 누구냐? 카메라가 좀 성능이 안 좋은가요? 잘 안 보이네요. 너 좋으니까 또 예, 우리 이혜리 기자의 미모를 더 빛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3월부터 함께해서 꽤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아직도 또 이혜리 기자 미모에 놀라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질문 주신 게 이혜리냐 이혜리냐를 물어보셨어요. 그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혜리입니다. 네, 여의의 이혜리 기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제가 대한이었어요, 절기. 그렇죠. 근데 정말 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얘기해 주셨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춥지가 않습니다. 너무 포근하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었는데 미세먼지만 기승을 부리고 기온은 영상권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겨울 자체가 좀 따뜻한 겨울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지구온난화 때문인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좀 겨울은 좀 겨울답게 추워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지구온난화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때가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올겨울 정말 따뜻했는데요. 저만 해도 두꺼운 패딩 점퍼 거의 잘 안 입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참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은 정말 춥고 4일은 좀 따뜻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너무 무색해졌고 오히려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스러운 날들이 겨울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듯이 지구온난화의 증거들이 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하가 녹는 건 물론이고요. 아주 만년설이 있어야 할 고산지대에 녹지대가 이렇게 퍼진다든지 최근에는 심지어 해수면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다든지 이런 연구와 분석들이 잇따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해수면이 올라오면 사실 그 해수면보다 좀 낮은 지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나 도시들은 요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빙하등이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생겨나는 거고 해수면의 온도 자체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바닷물이 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14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의 발표 논문을 보면 1950년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해저 한 2000m 지점의 수온을 관측해 본 결과 해수 온도가 이전에 비해서 무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고 4.5배 정도 과거보다 4.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수온은 1955년부터 1986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1987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의 상승 속도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정말 얼마나 올랐나라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 2019년 전 세계 바다 평균 수온이 1981년에서 2010년 평균 수온보다 한 0.075도 올랐는데요. 수치만 보면 별로 안 올랐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수온을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욕조 안에 물을 데우는 수준이 아니니까 바다의 온도가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요. 연구자들이 이를 두고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해양에 약 1초마다 약 4개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하한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와 닿으시나요? 아니 지금 평균 수는 올라간 게 0.1도가 지금 채 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오른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구나 싶었는데 그게 지금 비유한 게 25년 동안 1초마다 4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수준이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수치만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네. 얼마나 이 지금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구온난화가 정말 가볍게 여길 만한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원자폭탄이랑 비유를 하니까. 네. 근데 이런 지구온난화가 우리 인류한테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 이어지고 있는 호주 산불, 요게 또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산불이 꺼진다고 해도 결국은 또 다른 데서 또다시 자연 발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인을 두고 이제 지구온난화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호주 남동부에서 일어난 이 산불 지금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난해 9월 시작했는데 벌써 해를 넘겨서 한 5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자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의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뭐 화재 피해 입은 면적만 보더라도 그 지역이 한 1,100만 헥타르에 달한다라고 해요. 남한의 면적이 1,003만 헥타르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범위가 불에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고 최악의 산불이다 이런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은데 왜 또 얼마 전에 아마존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도 더 큰 규모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 끔찍한 산불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구온난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쩌다가 화재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이거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겹친 부분이 있어요. 우선 호주는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사는 지역 중에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겁니다. 심지어 이제 호주 남동부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고 해요. 네. 여기에다가 시속 한 30에서 4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산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주 산불에서는 곳곳에서 이 화염 토네이도라는 현상이 관찰됐는데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불씨를 퍼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화염 토네이도 이건 뭔가요? 네, 저도 사실 화염 토네이도 이번에 좀 처음 접한 용어긴 한데 토네이도는 다들 좀 이미지가 그려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화염 토네이도는 쉽게 말해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그런 현상입니다. 뜨거운 공기에다가 먼지, 뭐 이런 주변 물체들까지 한꺼번에 소용돌이 치는 그런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걸 보고 뭐 파이어 데블,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풀어보자면 화마.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합니다. 우선 원리를 좀 보자면 공기가 더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이 공기가 점점 더 뜨겁고 건조해지다가 서서히 회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빨리 돌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점점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안쪽 공기는 점점 더 빨리 돌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산불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불꽃까지 소용돌이가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화염 토네이도입니다. 보통 대규모 산불이 나면 이렇게 화염 토네이도가 자주 관찰이 되는데 최대 시속이 한 200km까지 나오고요. 네. 중심부의 온도가 1000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네. 높이도 한 10에서 50m까지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데 수백 미터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화염 토네이도가 관찰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 한 10분, 20분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데 강풍이 휘몰아치다가 사라지지만 한 번 생기면 아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어떻게 이걸 초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왜 불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죠. 뛰어간다는 표현을 그렇죠. 쓸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네. 강원 산불 이야기할 때도 네. 이 토네이도 정도의 속도와 그 위력이라면 얼마든지 또 완전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불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좀 사실 토네이도 하면 뭐 미국 서부 지역 이런 데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참 얼마나 위협적일지. 그러니까 이게 화재 상황에서 이런 토네이도가 친다면 정말 이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풍을 동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불 확산은 정말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화염으로 인한 열기가 이제 대기 중으로 높게 올라가게 되면 이 화염 토네이도 말고도 또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네. 이제 화재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오. 말만 들어도
들어도 좀 무서운데 네. 일단 뜨거워진 공기가 상층부로 올라가면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수직으로 커다란 구름이 생기게 돼요. 네. 근데 이런 걸 정란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불 정란운이 생기면 번개는 치지만 비는 내리지 않은 그런 기이한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른 번개가 수시로 내리치면서 또 다른 산불을 유발하고 여기서 또 화염 토네이도까지 겹치게 되면서 다시 정란운을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 네. 아니, 이 산불 현장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고 꼭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그렇죠. 어딘가에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연기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남미에 있는 칠레까지 도달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네. 심지어 우주에서도 이 연기가 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위성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호주 산불에서 나온 연기가 지구 전체로 퍼지는 과정을 포착했습니다. 이미 연기가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바다를 넘어서 태평양까지 퍼졌고요. 남미 대륙까지 도달하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연기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호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나사 측은 분석했습니다. 이 연기가 온 지구 한 바퀴를 지금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연기가 당연히 좋은 성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좀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보면 호주 산불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적어도 4억 톤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호주가 이제 한 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이 3억 4천만 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불로 이렇게 한 번에 배출하는 양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온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또 지구 온난화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 산불의 빈도는 더 늘어나게 되고 강도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역시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는 보통 나무가 빨아들여서 정화를 하는데 그렇죠. 산불로 이렇게 산림이 다 타버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또 꼽힙니다. 네.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번 호주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산림이 다시 흡수를 하려면 10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년 말이 쉽지 그쵸. 정말 오랜 기간인데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연기가 뒤덮고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 온난화까지 지금 가속화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인이 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나저나 이 호주 산불 기사 많은 분들 보시면서 그 야생동물들 캥거루나 코알라 사진 보시면서 마음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그 철조망을 잡고 있다가 그대로 타버린 캥거루의 모습이라던가 소방관 다리에 매달려서 물 막 이렇게 먹는 코알라 모습들. 네. 이게 참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동물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불길이 뭐 거의 최대 시속 같은 경우에는 60km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네. 이 야생동물들이 미처 피할 틈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나무에 붙어서 생활하는 코알라라든지 뭐 날다람쥐 이런 동물들의 피해가 컸는데 호주에는 또 잘 아시겠지만 유난히 이런 토착종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호주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 뭐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이런 동물들이 이제 호주 대륙에서만 서식하는 귀한 종들인데 이런 동물들을 포함해서 이번 산불로 희생된 동물이 약 한 10억 마리 정도 지금까지 그렇게 된다고 추정됩니다. 여기에 무척주 동물들, 뭐 예를 들면 개구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요. 네. 이 동물들의 피해를 추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일 것 같아요. 또 다행히 이제 살아남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동물들이 살 곳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번 산불로 멸종 위기에 있는 100여 종의 생물이 서식지를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동물이 이 정도 그리고 추산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이 정도인 거고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로 더 범위를 넓혀서 식물까지 한다면 그렇죠.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이번에 좀 호주에 큰 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네. 진짜 좀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요? 네, 다행히 이제 뭐 지난 주말까지 호주에 한 30mm에서 한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좀 되면서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뉴사우스 웨일즈에도 좀 큰 비가 내렸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네.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드린 대로 산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강우량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불길이 잡히는 듯 하다가도 아직 좀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네. 다시 또 산불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호주 산불이 사실 호주가 남반구에 있는 나라기도 하고 우리랑 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 산불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같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거 피해 복구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연이라는 건 한 번 파괴되면 이게 되돌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또 SNS로 코알라 이제 랜선으로 네. 입양하는 그런 캠페인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던데 호주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모두가 또 함께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정말 예전에 우리 과학 시간에 그 주관식 답변으로 썼던 그런 그렇죠. 단어거든요. 네. 이제는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실천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작은 실천이라도 당장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사이언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마이클 부블레 Love You Anymore. Just because I wander around the places we would go, hoping that I'd run into you one last time. Just because I never took your picture.